안녕하세요. 꿀잠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꿀잠님은 수익률이 얼마예요? 라는 질문인데요. 그리고 수익률이 얼마면 좋은 거예요? 뭐 이런 질문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 끝부분에 계좌를 보여드리면서 간단히 수익 인증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수익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따로 있습니다. 저는 저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로 수익률은 정하는 건데요 라고 답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기대 수익은 정하는 거다라고 표현해야겠네요. 진짜 중요한 것은 수익만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그 수익을 얻기 위해 얼마만큼의 위험을 감수하느냐죠. 사실 이렇게 말하면 열의 아홉 이상은 돈만 많이 벌면 다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세상엔 너무나도 자극적인 자료들로 넘쳐나고 대부분 얼마로 얼마 벌었다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하고 있죠. 하지만 반드시 수익률은 얼마만큼의 리스크를 감수하였나를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동일한 30%의 수익률이라도 마이너스 40%의 MDD를 견디며 올린 성과와 마이너스 10%만 감내하고 달성한 전략은 체감상 차원이 다르겠죠. 그래서 수익률과 리스크를 함께 평가하는 여러 측정 방법들이 있죠. 샤프 지수, 솔티노 지수, 트레이너 지수 등등 아주 많습니다. 어떤 측정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물론 시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은 샤프 지수예요. 제일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시스템 트레이딩의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스템 전략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제가 가장 애용하는 방법인 칼마 비율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두 개의 자동 매매 시스템이 있어요. A 전략은 연평균 80%의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B 전략은 그보다 못한 연평균 50%의 수익률을 보였어요.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어떤 시스템에 맡기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저없이 A를 선택할 거지만 저는 방금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죠. 수익만 나와 있고 얼마만큼의 리스크를 감수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A 전략, 연평균 80%의 수익을 올린 전략이 최악의 경우 계좌를 거의 다 날려버리는 마이너스 80%의 끔찍한 MDD를 통과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몇 달 몇 년간 공들여 만든 시스템, 수천만 원, 수억 원의 투자금, 이 지독한 고통의 순간을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요? 시스템 트레이더는 마법사가 아니죠.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통계적 우위를 가진 전략을 꾸준히 실행해서 복리를 쌓아가는 엔지니어에 가까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엔지니어가 되려면 MDD를 안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높은 수익률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계해야 되죠. 시장에서 생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느냐예요. 오늘은 왜 수많은 성과 지표들 중에 제가 유독 칼마 비율을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샤프 지수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대중적인 지표죠. 하지만 시스템 트레이더에게 샤프 지수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샤프 지수는 총 변동성을 리스크, 즉 분모에 놓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시장의 큰 움직임을 정확히 포착해서 수익률이 위로 50% 폭발적으로 솟구쳤다고 해보죠. 이거는 저희가 원하는 결과죠. 그런데 샤프 지수는 이 기분 좋은 상승 변동성마저 리스크라고 판단해서 점수를 깎아버립니다. 칭찬을 해도 모자랄 판에 벌점을 주는 거죠. 주로 추세 전략들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기껏 기다렸다가 한 번에 큰 수익을, 시장의 큰 변동성을 예측하고 시스템을 걸었고 그게 적중을 했는데 샤프 지수 상으로는 마이너스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샤프 지수는 수익률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죠. 하지만 실제 시장은 특히 우리가 수익의 기회로 삼는 극단적인 움직임들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나쁜 변동성, 즉 손실 위험만 측정하는 솔티노 지수인데 분명 샤프 지수보다는 좀 좋은 면이 있죠. 하지만 솔티노 지수 역시 평균적인 손실 위험을 다룬다라는 점에서 시스템과 안 맞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직관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사실 감이 정확하게 오진 않죠. 강의 평균 수심이 1m다. 안 위험한가요? 그러니까 평균 수심이 얼마든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는 갑자기 5m짜리 웅덩이가 있으면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시스템 트레이더에게 이 웅덩이 같은 존재가 바로 MDD인데 자잘한 손실은 시스템의 일부예요. 근데 단 한 번 거대한 MDD는 전략을 운영 못하게 하죠. 칼마 비율은 가장 괴로운 고통의 순간과 수익을 하나로 묶어서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칼마 비율은 아주 단순해요. CAGR을 MDD로 나눈 겁니다. 분자에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연평균 복리 수익률을 놓고요. 그리고 분모에는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최악의 공포, 최대 낙폭 MDD를 넣습니다. 이 수학 공식을 보면은 시스템 트레이딩의 본질을 꿰뚫는 어떤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당신이 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필연적으로 겪게 될 최악의 고통, MDD의 크기 대비 그에 대한 연간 보상, CAGR은 과연 합리적인가? 이 부분을 간과하는 부분이 많아요. 시스템을 걸었을 때 행복만 계속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결코 그럴 수 없죠. 필연적으로 겪게 될 최악의 고통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이 질문에 자신있게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는 시스템만이 우리가 실전으로 꾸준히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MDD는 단순히 계좌의 숫자만 깎는 게 아니에요. 백테스트 상으로는 MDD를 보면은 맞았네 하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지만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우리의 믿음이 깎이고 인내심이 파괴되고 결국 포기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그리고 내가 멈췄더니 다시 잘 돌아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백테스트에서 완벽했던 전략을 실전에서 포기하는 이유가 대부분 이 MDD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처음에 두 전략으로 돌아가 보죠. A 전략은 연평균 수익률이 80%, B 전략은 연평균 수익률이 50%. 이제는 MDD를 추가를 해봤습니다. A 전략은 MDD가 80%고요. 그러니까 칼마 비율을 계산해 보면은 80 나누기 80의 절대값이니까 1이 나오고요. B 전략의 경우 연평균 수익률 50%를 MDD 25%의 절대값으로 나누게 되면 칼마가 2가 됩니다. 당연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B 전략을 선택해야겠죠. 왜냐면 우리는 기계처럼 감정 없이 매매해야 하지만 내 실제 계좌에 마이너스 80%라는 숫자가 찍히는 것을 보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한 40%도 사실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대부분 뭐 50%도 버틸 수 있다. 아니다. 나는 걸어놓고 1년 뒤에 볼 거다. 라고 말은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실제로 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실제로 맞아보면 논리건 이성이건 뭐 다 마비되고 공포만이 남죠. 결국 그 시스템은 백테스트 상에서만 존재했던 환상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반면 비전략의 경우에 MDD 25%는 고통스럽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의 고통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통을 6개월이면 회복하는 50%의 수익을 안겨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꿀잠 잘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의 조건이죠. 눈치채셨나요? 칼마 비율 숫자의 의미를요. 바로 언더워터 기간의 기대값을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언더워터 기간이란 칼마 비율 1의 의미가 MDD를 맞았을 때 MDD를 복구하는데 평균적으로 1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칼마가 2라면요, 6개월이 걸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아마 MDD를 맞았을 때 복구에 평균 1년이 걸린다면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전략을 포기하게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칼마가 2여서 복구에 평균 6개월이 걸린다면 어떨까요? 저의 경우엔 아슬아슬하게 버틸까 말까 하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칼마 비율이 2가 넘으면 좋은 전략으로 평가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칼마 비율이 만능은 아니겠죠. 칼마 비율 하나만으로 전략을 평가하면 안 되고요. 저도 여러 가지 기준으로 전략을 평가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칼마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칼마 비율이 알려주지 않는 몇 가지 그림자, 주의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은 전략 평가 기간입니다. 칼마 비율의 분모는 MDD이기 때문에 MDD가 갱신되는 순간 칼마 값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분자인 연평균 수익률은 말 그대로 평균이기 때문에 확확 변하지 않지만 MDD는 순식간에 변화하죠. 그래서 절대로 단기간으로 평가하면 안 되고 충분한 검증 기간이 따라줘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의 반대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전략평가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20년간 연평균 50%의 엄청난 전략인데 20년 전에 딱 한 번 시장 붕괴 수준의 블랙스완이 있었어요. 그래서 MDD를 60%를 맞은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칼마 비율이 1도 안 되겠죠. 그렇다고 이 전략을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세 번째 주의할 점은 승률입니다. 일반적으로 분할 매수 전략은 승률이 매우 높죠. 승률이 90%인 대신에 한 번에 모든 것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전략이 있고, 추세 전략처럼 승률이 35%로 계속되는 손실을 버티기 매우 힘든데 가끔 엄청난 큰 수익이 손실을 크게 상회하는 손익비 전략. 여러분의 성향은 어느 쪽인가요? 당연하게도 첫 번째 전략은 승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략 평가 기간에 큰 손실을 입지 않았다면 굉장히 높은 칼막값이 나왔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블랙스완이 오면 칼막값이 반토막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은 있을 거예요. 늘 불안하겠죠? 네, 이러한 전략 특성에 대한 심리적 공포는 칼막값이 나타내주지 않습니다. 즉, 손익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도 전략을 평가할 때, 그래서 이 전략의 칼맞이수는 얼마일까? 한번 계산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제 계좌를 통해서 이번 달의 응용 성과를 한번 보면서 칼마 비율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지난 2월에 수익 인증 이후로 약 3개월 만에 보여드리는데요. 그 사이에 MDD가 한 번 있었지만 다행히도 계좌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간으로 볼까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죠. 특히 지난 1개월은 꽤 성과가 좋았습니다. 수익률이 51.6%, 수익금은 35,900달러로 하나로 치면 약 5천만 원 정도네요. 늘 이러냐고 단톡방에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에요. 특별히 좋을 때만 자랑하는 겁니다. 늘 강조드리지만 저는 승률이 3, 40%인 추세 전략을 메인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많이 아플 때도 많아요. 여기 보면 전체 기간의 승률이 31.97%에 불과합니다. 대신 손익비가 1.79죠. 전체 기간을 보면 이 계좌를 운영한 지는 약 9개월이 경과했습니다. 시작 시점이 9월 13일이고요. 5만 달러 정도로 시작한 계좌인데요. 계좌 시작 시점을 보면은 이때가 입금 시점이고 대략 보면은 5만 2천 달러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누적 수익은 8만 4,078달러로 약 하나로 1억 1,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수익률로는 163% 정도 되겠네요. 당연히 기간이 9개월로 매우 짧기 때문에 사실 칼마 비율로 계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오늘 다룬 내용이니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9개월에 163%의 수익을 CAGR로 환산하게 되면 163 나누기 9 곱하기 12 하면 217%예요. 네, 그리고 MDD는 4월 16일에서부터 5월 9일 사이에 발생한 30.65%입니다. 미리 계산을 해놨어요. 217.33을 30.65로 나눠주면 7.908이라는 꿈의 칼마 비율이 나오네요. 당연히 신뢰할 수 없는 결과고요. 칼마 값이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3이 넘게 되면 아주 훌륭한 겁니다. 이대로 몇 년만 더 지속된다면 좋겠지만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모든 매매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직장인이고 멀리 다니기 때문에 차트 볼 시간이 없고요. 100% 시스템 매매로만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최근에 너무 영상을 못 올렸는데 기다려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힘내서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꿀잠 자요.